안녕하세요. 안공TV의 안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더 좋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한 채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신축을 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토지가.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의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가늠해주는 척도가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권 같은 것들이에요. 건폐율이 몇 프로냐, 용적률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내 건물이 얼마나 더 넓고 얼마나 더 높게 신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건물을 매입할 때도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조건들이 더 우수한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수익성이 당연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건물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프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뭐 검색만 해봐도 어느 지역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고 용적률은 몇 프로다, 1종은 어떻다, 이런 거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건폐율하고 용적률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여기 밑에 보시면 산식을 제가 써놨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건폐율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대지 몇 평에 건물을 몇 평을 앉힐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비율을 정해준 게 건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적률도 용어의 정의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대지의 연면적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해주는 그 프로수가 용적률이에요. 대전을 예로 들면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란 말이에요. 그럼 대지가 100평이 있어요. 그리고 건폐율이 60%예요. 건축 면적을 몇 평으로 할 수 있느냐, 그 60%이기 때문에 100평이면 6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60평을 초과하면 안 돼요. 60평 이하로는 가능하지만 60평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건폐율이 이제 상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가 상한이고 용적률이 200%가 상한이거든요. 대지 100평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지 100평에 건폐율이 60% 상한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은 60평 정도로 되겠죠. 실제로는 60%를 꽉 채우지는 않고 최대한 근접하게 하겠지만 예시에서는 이제 꽉 채운 걸로 볼게요. 용적률은 또 200% 상한이니까 연면적은 200평까지 신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0평씩 3계층 180평을 신축을 하면 남는 면적이 20평이잖아요. 이 20평을 4층에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산 땅인데 최대한 찾아 먹어야겠죠.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고요.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지 100평에 똑같은 조건이에요. 1층에 35평 상가를 넣고, 그리고 2, 3, 4층은 건폐율이 60%가 상한이기 때문에 60평씩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총 215평이 나오잖아요. 용적률은 200%가 상한인데 15%가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조건인데 1층은 35평 근생을 넣고 2, 3, 4층을 55평에 확장형 발코니 5평씩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60평이기 때문에 60%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이는 연면적을 말하는 건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이 지하층하고 주차장하고 확장형 발코니는 제외가 돼요. 여기 이 건물에서는 지하층이 없으니까 여기 확장형 발코니와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확장형 발코니 이 15평과 주차장을 제외한 그 200평이 되는 거예요, 총. 그럼 용적률이 200%로 건축이 가능한 거죠. 이 15평은 흔히 말하는 서비스 면적이 되는 거고, 이 건물은 실면적이 215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나 뭐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실제로는 215평이라는 숫자는 찾을 수가 없죠. 다음은 1조건 사선 제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1조건이라는 거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뒷집에 1조건을 침해를 했다. 그럼 나라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건물들의 1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당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1조건 사선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이거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라. 1.5m 이상 떨어뜨려서 지으라는 얘기예요. 높이 9m 초과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라. 이 얘기거든요. 말로 하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조건을 받는 건물과 1조건을 받지 않는 건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북쪽은 이제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1조건을 받는 건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쪽이 인접대지고 이쪽이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대지예요.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제가 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인접대지 경계선을 위로 이렇게 쭉 올려 놓은 거예요. 건물의 각 층 높이를 보면 3m씩 이렇게 3개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 3층까지의 높이가 9m란 말이에요. 9m까지는 아까 제가 얼마까지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5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야 돼요. 9m까지는. 근데 여기 보시면 보통 1조건을 받는 북쪽에 주차장을 많이 넣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이제 이쪽으로 주차장을 넣은 거예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폭이 2.5m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2.5m를 어차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m는 넘게 이격을 한 거예요. 3층까지 9m까지는 이상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4층부터예요. 4층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총 높이가 12m가 되잖아요. 12m가 되면 이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6m죠. 이렇게 6m만큼 이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건물이 봤을 때 이만큼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야외 뭐 테라스로 활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건물 수익적인 면이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일정 부분의 면적이 없어지는 거고, 건물들 외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건물들은 똑바르게 1층부터 이렇게 올라간 건물들이 있고, 어떤 건물들은 지금 이 그림처럼 꺾여서 들어간 건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들은 직각으로 꺾인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어쨌든 해당 높이의 2분의 1씩만큼만 이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조건 사선 제한을 받는 건물이에요.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조건을 받지 않는 건물이에요. 정북 방향으로 도로가 껴있을 때거든요. 인접 대지는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4층 건물로 아까처럼 똑같이 지었을 때 12m잖아요. 12m면 6m만 이격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럼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를 이격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도로가 그 6m만큼을 이격을 이미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4층에서 꺾여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 건물을 비교를 해보면 원룸을 넣는다 그러면 이 죽은 공간에 원룸 2칸 정도는 더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수익성에서 직결이 되겠죠. 이게 이제 1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1조건을 알아야 이 땅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1조건 사선 제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얼마만큼의 면적의 건물을 지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뽑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 1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를 위해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할 때 물론 주거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이미 연식도 어느 정도 됐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언젠가는 이게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권 같은 조건이 좋은 이 땅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팔 때 당연히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신축을 하신다고 해도 당연히 더 수익성이 높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시고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